오늘 만나실 모델은 혼다의 대형 SUV 파일럿인데요.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파일럿 벌써 몇 년이 됐죠? 그 모델이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현대차가 팰리세이드를 내놓으면서 이 시장에 대한 관심이 꽤나 커졌는데요. 일본계 자동차 브랜드만 보더라도 패스파인더 또한 가장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포드의 익스플로러, 여기에 국산차 팰리세이드까지 가세를 하면서 이 시장이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자, 그럼 파일럿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이들과 맞설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혼다 파일럿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대형 SUV로는 포드 익스플로러, 닛산 패스파인더, 혼다 파일럿이 꼽힙니다. 현대 팰리세이드도 2등급이죠. 이 시장은 미국에서 규모가 큰 시장으로 유명합니다. 다인 승차 환경이나 장보기용으로 적합하고 장거리 이동도 편해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SUV로 분류되지만 미국에서는 3열 시트가 있는 준대형 SUV로 구분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의 강자는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 하지만 파일럿의 성장세도 대단한데요. 특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택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자인은 부분적으로 변했습니다. 헤드램프를 풀 LED로 변경했는데 새로운 이미지가 좋죠. 범퍼는 조금 차분한 형태입니다. 측면부에는 투톤 색상의 20인치 휠이 적용되는데 차체 크기가 커서 균형에 잘 맞는 느낌이네요. 후면부 램프도 LED 구성이고요. 외관 곳곳에 두꺼운 금속 장식이 포인트를 살려주는 것도 특징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부분에 조립 마감이 불량하거나 단차가 컸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실내 공간도 넉넉한데요. 2열이 상당히 넓고 3열 시트는 성인이 앉아도 불편하지 않는 공간적 매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버튼만 눌러서 간편하게 3열로 오르내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시트 구성에 차이가 있는데 일반 트림은 8인승, 상급 트림인 파일럿 엘리트는 7인승 구조입니다. 페이스리프트에 맞춰 편의 및 안전장비도 보강했는데 액티브 세이프티 패키지인 혼다 센싱과 사각 및 후측방 경고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됩니다. 이제 파일럿의 상급 트림인 엘리트 모델의 구성을 볼까요? 460만 원의 차이가 나는 만큼 필요한 구성을 잘 선택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입차라는 특수성, 기능성 확장 대비 가격을 보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엘리트 전용 사양이 이동수단에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니니까요. 이번에는 파일럿이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들을 들어볼까요? 이번 파일럿은 변속기도 달라졌는데 6단에서 9단으로 기어 단수가 늘었습니다.
다양한 안전 패키지와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갖춘 파일럿이 만족할 수준의 완성도를 보여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혼다 파일럿과 한번 달려볼까요? 페이스리프트를 이루면서 몇몇 이런 변화들이 눈에 띄는데, 제 개인적인 관심사는 사실 다른 데 있긴 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 저속에서 운행할 때는 그냥 조용조용한 그런 이 대형 SUV의 느낌을 보여주는데, 좀 전처럼 가속 페달을 밟고 RPM이 올라가면, 특히 5,500을 넘어서는 그 시점부터 들리시나요? 네, 약간은 울부짖는 듯한 그런 V6 엔진 사운드가 다른 SUV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성을 자극한다는 점이 상당히 좋습니다. 약간은 거친 느낌인 것 같은데, 그 거칠다는 것이 엔진 자체가 보여주는 그런 어떤 회전 질감이 아니라 뭔가 좀 마초적인 때문에, 엔진 자체만 놓고 본다면 뭐 스포츠카 같은, 물론 사운드 측면에서요,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해도 크게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상에서는 충분한 정숙성도 보여주고 있고요. 엔진은 3.5L를 기초로 하고 있고, 최고 출력은 284마력, 최대 토크 36.2kg 폴스미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수치적인 것을 떠나서 실제 차가 달려나갈 때 이때의 느낌이 좀 더 좋다는 점, 특히나 토크감이 좋다는 점이 이 엔진이 갖는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혼다가 자랑하는 기술, 상당히 오래된 기술이긴 한데, VTEC 기술이 사용되고 있죠. 현재는 이제 IVTEC이라고 불리는데, 고회전 영역으로 갔을 때 흡기 부분을 컨트롤 시켜서 이때 약간 이 증폭되는 사운드도 그렇지만 힘도 한층 더 증폭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변속기는 9단 자동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혼다가 다양한 그런 다단화된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9단이죠. 특히 이제 그 변속기가 버튼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버튼 타입을 사용하는 그런 차들이 많아지면서 크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혼다 같은 경우는 오디세이를 통해서 이와 같은 방식을 먼저 선보이기도 했고요. 자, 일단 차가 달려나갈 때 저속에서 크게 답답하지 않고 고속으로 뻗을 때 이때의 느낌도 좋은데, 그렇다면 과연 가속 성능은 얼마나 될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존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가속 성능이 약간 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것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또한 동급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제는 현대차의 팰리세이드까지 가스된 상태인데, 그렇게 비교를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전 것보다 조금 이 성능이 안 나왔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네요. 참고로 이제 무게는 기존 대비 그래도 조금 늘어났는데요.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장비가 탑재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차체 자체는 조금 더 좋아졌고, 혼다에서도 이런 것들이 어떤 주행 안전성을 비롯해서 실제 충돌 안전성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충돌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차체가 보여주는 그런 견고함, 특히나 이 대형급 SUV가 되게 되면 이 차체가 약간은 틀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특히나 전세대 모델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파일럿에서는 그런 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신 자동차 어떤 그 차체 설계 기술에 대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예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차체에 대한 만족감은 충분하고요. 무게 측면으로 보더라도 다른 경쟁 모델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른 것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특히나 이제 차체가 조금 오래된 패스파인더와 비교를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130kg 정도 되나요? 이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게 되고, 현대차의 팰리세이드와 비교를 하더라도 충분히 눈에 띌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장비면으로 놓고 본다면 팰리세이드 쪽이 약간 더 많지만 이것이 뭐 무게 부분을 엄청나게 늘릴 만한 그런 장비의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차체 쪽에서는 파일럿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주셔도 되겠네요. 자, 차를 탈 때 느낌에서도 분명한 경쟁력이 살아나는데요. 자, 핸들링 측면, 현재처럼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차량의 거동 자체가 매우 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스펜션 자체가 어떤 그 차체를 지지하는 그런 부분, 또한 이 타이어를 노면에다가 상당히 잘 붙여 놓기 때문에 어떤 그 기본적으로 이 차가 가져야 될 그런 컴포트한 성격을 가져가면서도 주행 안정감을 충분히 살렸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이 되죠. 특히나 이번 모델에서 장점이 되는 것, 바로 4륜구동 시스템을 꼽게 되는데, 네, 토크 벡터링까지 달린 4륜구동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동급 모델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그런 구성인데, 그 때문에 차를 탔을 때 어떤 스티어 특성을 상당히 완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많이 비춰집니다. 물론 어떤 그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갔을 때는 언더스티어를 기초로 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영역에서, 또한 이 모니터에서도 볼 수 있지만 코너링을 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을 때 필요한 바퀴에만 토크를 몰아서 운영을 해주는 만큼 네, 이 4륜구동 시스템만큼은 뭐 거의 뭐 김성 기자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기 수준의 그런 4륜구동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다고 봐주셔도 되겠네요. 어쨌든 이 4륜구동 시스템 덕분에 상당한 그런 주행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타이어 자체가 여기에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크로스 컨택 라인, 그 중에서도 LX 스포트라는 모델인데, 뭐 이름은 스포트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네, 어떤 편안함, 거기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뭐 마일리지를 비롯한 그런 조건들을 두루 맞춰 나가기 때문에 어떤 온로드 주행, 특히 이 드라이브 환경에서 마른路면에서의 접지가 크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뭐 여기서 마른路면 접지만 살아난다면 거의 대형급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성능을 이 4륜구동 시스템이 내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하지만 차량의 성격을 놓고 본다면 이 타이어 셋업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긴 합니다. 자, 타이어는 245mm급으로 매칭이 되어 있고, 현재 뭐 공기압은 표준 공기압은 이제 35 psi 정도로 되어 있는데, 특히 승차감 측면에서 여러 이점들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물론 타이어 자체가 보여주는 승차감도 어느 정도 일조를 하긴 하지만 서스펜션의 세팅 자체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 등장한 현대 팰리세이드, 상당히 이제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델을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운전자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팰리세이드가 낫습니다. 더 빠르니까? 아니요, 빠른 건 파일럿이 더 빠릅니다. 어떤 핸들링, 거기에 4륜구동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코너링 퍼포먼스, 이 부분에서도 파일럿이 더 낫죠. 하지만 어떤 기능적인 부분, 뭐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편의 장비 면에서는 분명히 팰리세이드가 낫습니다.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정확히 편의성을 바라본다면 팰리세이드가 나은데, 이 실제 운전을 하는 측면, 어떤 조작성을 비롯한 차의 퍼포먼스,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파일럿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일럿, 가족을 위한 선택이 된다면 팰리세이드보다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꼽는다면 바로 승차감이 더 좋기 때문이죠. 팰리세이드는 저속 구간, 특히 노면이 거칠어졌을 때 차가 좀 이렇게 좀 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최근 현대차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파일럿은 2열과 3열, 사실 2열과 3열을 운영하기 위해서 대형 SUV를 타는 거지, 앞열만 승기게 안고 짐을 싣기 위해서 탄다면 차라리 쌍용의 렉선 스포츠 칸 같은 모델이 낫겠죠. 때문에 어떤 그 가족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현재의 혼다 파일럿이 조금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앞서 이제 김선웅 기자가 잠시 지적을 했었죠. 이 어떤
그 패널 단차라든지 이런 어떤 조립 품질 정도는 향상을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 소비자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데, 네, 혼다가 정확히는 미국 혼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조금 잘해준다면 전반적인 전 세계에 있는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저도 잠시 쉬어가면서 김선웅 기자에게 이번 파일럿의 안전장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신형 혼다 파일럿에 탑재된 액티브 세이프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혼다 센싱이 들어갔죠. 먼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전방의 센서를 확인해서 차간 거리를 조절하면서 속도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인데요. 네, 아쉽게도 완전 정차 후 재출발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속 25km 이하부터 해제가 되고 다시 재설정을 시키려면 시속 30km 이상의 속도를 다시 내줘야 합니다.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기능은 상당히 좋은데요. 일단 레인 센터링이라고 하는 차선 유지 기능을 지원을 할 뿐더러 차선을 넘으려고 하면 스티어링 휠 보조 기능과 함께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함께 작동을 해서 더욱더 안전하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각 경고 및 후측방 경고 기능도 지원을 하고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시스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동차는 물론 사람까지 인식을 해서 직접 브레이크 시스템을 작동을 해줍니다. 저희가 얼마 전 리뷰를 했던 CRV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작동을 할 때 실제로 페달이 움직이는 방식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이질감을 적게 느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혼다가 최초로 적용했다고 하는 레인 와치 기능이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토 하이빔 기능도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파일럿에서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된 만큼 이 부분을 조금 더 기대를 했었는데 빠졌다니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파일럿의 안전장치는 미국과 같이 장거리 주행을 조금 더 편안하게 주행을 하기 위한 성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시장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이 조금 불편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혼다 CRV에서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고 온 전례가 있기 때문에 네, 혼다 코리아가 국내 시장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혼다답지 않게 일부 몇 가지를 빼놨다는 점이 아쉽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레인와치 기능, 혼다가 먼저 선보여주고 현대 기아가 정말 그 열심히 뽕을 빼먹고 있는데, 오히려 이 원조격인 회사에서 뭔가 더 발전을 시키거나 뭔가 더 많은 차에 탑재를 해서 보여준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점은 조금 아쉬움이 됩니다. 최근 보면 이제 일부 일본계 자동차 회사들, 뭐 정확히는 이제 렉서스 같은 케이스가 될 텐데, 어떤 그 기술적인 것들을 국내 시장에 선보이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어떤 한국 시장도 당연히 중요한 시장이죠. 특히나 어떤 그 테스트를 하는 마켓으로 접근을 했을 때 한국 시장만한 곳이 또 없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어떤 그 국내 소비자분들께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 좋겠고요. 물론 뭐 테스트를 하는 그 부분은 다른 의미의 얘기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파일럿의 제동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기본 제동 성능이 상당히 형편없게 나왔죠. 자, 이번에는 전체를 다 볼까요? 5회를 테스트한 결과 정말 엉망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현재 차량의 마일리지는 대략적으로 이제 4,000km 정도가 넘었는데, 이전에 거의 이 제동 시스템의 부하를 건 흔적이 남아있지 않네요. 즉, 이제 마일리지는 어느 정도 4,000이니까 늘어있지만, 네, 제동력 자체가 나오기에는 이 버니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이후에 다시 테스트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이전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이 보여준 수치는 38m 후반이었고, 테스트가 지속되더라도 네, 여기서 뭐 크게 엇나가는 그런 문제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혼다 파일럿, 뭐 제가 승차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정수성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뭐 이 정도의 수치라면 차량의 어떤 면적이 넓어지는 만큼 전면에서 받는 그 바람의 양도 많은데 이 정도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럼 이 가솔린 3.5리터 엔진을 바탕으로 한 이 가솔린 엔진이 보여주는 연비는 어떨까요? 고속도로에서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리터당 13.3에서 13.5 정도를 마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팰리세이드 3.8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배기량이 팰리세이드가 좀 더 크기 때문인지 팰리세이드가 약 이제 리터당 12km 정도를 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보다는 연비 측면에서는 파일럿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혼다 파일럿. 사실 파일럿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 상당히 잘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격으로 본다면 5,900만원 조금은 높죠. 뭐 이제 입문 모델이 5,500만원 정도인데 사실 현재 저희가 테스트하고 있는 이 상급 트림이 5,500만원 정도의 가격을 갖는다면 경쟁력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화려함 측면에서는 팰리세이드가 낫지만 어떤 자동차가 가져야 된 본질적인 측면 거기에 2, 3열 승객을 배려한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파일럿이 더 낫기 때문이죠. 어쨌든 가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혼다가 조금 인색한 편인데 이런 부분의 튜닝을 통해서 국내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만난 혼다 파일럿 적정한 성능을 내주면서도 상당히 기분 좋은 그런 승차감을 바탕으로 거기에 예전 모델에서 나타났었던 어떤 그 차체 부분에 대한 이런 아쉬움을 충분히 만회시킨 만큼 정말 운전자를 비롯해서 승객 모두가 즐기는 측면에서 만족도가 뛰어난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2열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까지 갖춰졌죠.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가족용으로 특히 운전석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에게 충분히 배려를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 동급 모델 가운데 현재 시점에서 구입을 한다면 저는 파일럿에 가장 많은 점수를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있죠. 네, 포드 익스플로러가 올해 칼을 갈고 나옵니다. 과연 이제 익스플로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 전까지 뭐 익스플로러가 꼭 좋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 전까지 파일럿이 그래도 국내 이 세그먼트에서는 가장 최고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그런 SUV라고 평을 하고 싶네요. 네, 오늘은 뭐 4륜구동 시스템 상당히 인상적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테스트를 했었던 슈퍼 핸들링 AWD의 레전드 또한 랜서 에볼루션이 기억나게 만든 그런 혼다 파일럿을 만나봤습니다.